너네가 이번 신입이야? 반가워. 나는 너네보다 2기수 위의 선배다. 우리 극장이 이 지역에서 최고로 유명한 곳인 거 알지? 그만큼 여기에 몇 가지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거든? 내가 지금부터 말을 해줄 건데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면 돼.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극장은 아침 9시에 오픈을 해서 저녁 8시에 문을 닫아. 그래서 아침 7시쯤에 준비하고 저녁 8시에 끝나고 정리하는 거 명심해. 두 번째, 이 건물 2층에서 자면 되거든? 근데 절대로, 아주 절대로 204호에는 들어가지 마. 세 번째는 2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빨간 옷을 입은 무당이 너희들한테 이름을 물어보면 절대로 알려주면 안 돼. 뭐 선배들이 말하기로는 204호에 무당이 산다고 하셨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절대로 알려주지 마. 네 번째, 저녁 8시에 공연이 끝나고 관객석을 쫙 청소를 할 거야. 근데 가끔 의자 밑에 벌레가 나올 때가 있거든? 뭐 그냥 청소하면 돼. 다섯 번째, 우리가 공연을 하다가 암전되잖아. 근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 물론 나도 들었고 그땐 그냥 무시하고 다음 씬 스탠바이 하면 돼. 참고로 우리 극장은 성인들만 출입하는 거 알지? 여섯 번째, 대본을 보다가 심한 욕이 적힌 장이 있으면 그 장만 찢어서 불태워. 그건 독백이 아니라 너에게 하는 말이야. 일곱 번째, 누군가가 정병수 선배에 대해 물어본다면 모른다고 해. 우리 극장에는 정병수라는 선배는 없어. 여덟 번째, 매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허공에다가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이 보이면 나한테 말해줘. 잘 처리해줄게. 아홉 번째는 무대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는 마시면 안 되니까 보면은 바로 숨 참고.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질 때 누군가 막 브라보라고 외치면 뭐? 라고 말해. 너가 말하는 건 우리랑 관객들을 인지하지 못할 거야. 그 누군가만 인지하지. 11번째는 여기 건물 화장실은 2층에 있어. 1층에서 화장실이 보이면 이 건물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하면 돼. 최대한 보고 난 후 즉시. 공연을 하다가 전신 타이즈 복장을 한 배우를 보면 분장실로 보내줘. 13번째는 분장실에 빨간색 가발이 보이면 라이터로 불태워줘.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워주면 돼. 주기도문은 그 분장실 문에 붙어있고. 참고로 우리 분장실에는 빨간색 가발은 없고 절대로 사오지도 않아. 그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월 30일날 코미디 차차라는 프로그램에 PD님께서 우리 공연을 보러 오셔. 하지만 15일에 보러 오신다면 그들을 밖으로 돌려보내주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PD님 안에 그 누군가가 뭐 있는 것 같아. 뭐 짧지? 별로 없어. 이 정도가 일단은 우리 극장 규칙이니까 꼭 지켜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나한테 물어보고. 일단은 그러면 우리 막내기들끼리 나 포함 저기 좀 청소 좀 하자. 가자. 승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 배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다른 항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래의 항로로 돌아가려면 일명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알려진 지대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배가 안전하게 지대를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을 방송해드릴 예정이오니 잠시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버뮤다 지대는 대서양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이곳을 지나가던 비행기나 배들이 사라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만 현재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곳을 빠르게 지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 시간부로 모든 승객 여러분들은 객실 내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할 때까지 지속되며 우리 승무원들이 필요한 식량과 통신 장비 및 간단한 의약품들을 지급해드릴 예정이오니 객실 내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버뮤다 지대를 통과하기까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답답하시겠지만 객실 내 창문을 가려주시고 밖을 볼 수 있는 모든 곳들을 다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내에 물이 차오르고 습기가 느껴진다면 절대 문을 열거나 탈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나누어드린 통신 장비를 이용해 승무원들을 불러주십시오. 현재 버뮤다 지대를 통과하는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배는 우리 여객선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다른 배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듯한 불빛을 보실 경우 못 본 채 해주십시오. 버뮤다 지대는 배들의 무덤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구조 요청은 객실 내 스피커로 방송되지 않습니다. 만약 들리더라도 창밖을 보면 안되며 이때는 승무원을 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뮤다 지대를 통과할 때 어지럼증, 멀미, 메스꺼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급된 의약품은 이때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니 증상에 맞는 약을 복용해 주십시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곳에 세이렌과 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문과 전설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다만 어디선가 구슬픈 노랫소리 혹은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온다면 귀를 있는 힘껏 막아주십시오. 함께 있는 사람이 노래를 더 크게 들어야 한다며 창문을 열려고 하거나 벽에 귀를 가져다 대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지대를 통과하는 동안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안개가 선내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선내가 안개 낀 것처럼 보인다면 눈을 비벼주십시오. 안개가 어디에 낀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수면 위 문어와 같은 무척추 동물의 형태를 발견한다면 승무원에게 즉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아는 바다는 고작 1%일 뿐입니다. 지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은 엄금합니다. 그들은 흔히 전자기장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듯 끊임없이 자신의 마지막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선 내 안개의 형태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간단한 묵례로 애도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과거 혹은 미래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창문에 뭔가가 붙어있는 실루엣이 보여도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저 이 해역에 서식하는 토종 생물들일 뿐이며 우리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혹은 실수로 시간을 확인했다면 건전지를 뺄 수 있다면 빼주시고 그럴 수 없다면 지대를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두더지스라. NX 응답하라. 붕 뜨는 느낌이나 주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면 통신 장비를 이용해 승무원이나 통제실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목격담이 없는 것은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보시면 안됩니다. 이번 수칙을 잘 들어주십시오. 버뮤다 지대는 태양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곳 지나가던 비행기 터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인해 이곳을 지나가는 매우 위험하고 적극적입니다만 잊지 못한 상황이 발생. 이곳 빠르게 지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들은 이상한 규칙에 대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곳에게만 국한된 규칙인 건지 나에게만 해당되는 규칙인 건지 아님 이걸 들은 여러분들도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승우와 재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친형제처럼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인사친구였죠. 당연히 반에서 인기 있는 친구들이었고 이 두 명이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반 전체가 횡하니 굉장히 허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반의 평범한 아이였던 저는 그 둘과 집도 가깝고 같은 축구부여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승우와 재현이와 친한 게 뿌듯함을 넘어 약간의 자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동네는 동네 개울가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그 해 생일날 아버지를 졸라 선물 받은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도 찍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찍은 사진들을 확인해 보는데 이상한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승우와 재현이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재현이의 오른팔 아랫부분 강물에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심령사진이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면 혹은 카메라를 사달라고 조르지만 않았더라면 끔찍한 기억은 없었을 텐데. 며칠이 지나 축구 연습이 한창이었을 때 재현이가 오른팔을 다쳤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축구부와 친선 경기 중 공이 팔에 맞으며 부러진 것이었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공에 맞았다고 팔이 부러지는 것이. 재현이는 곧장 병원으로 가 입원을 하게 되었고 문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엄습해오며 저번에 찍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은 내 기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얼굴을 드러낸 작은 남자아이. 그 아이의 눈은 분명 기억 속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재현이의 오른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사진을 들고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이거 좀 봐. 뭔데 그래? 이 재현이랑 승우잖아. 옆에 있는 애는 처음 보는 애네? 그니까 아빠도 보이지? 재현이 옆에 있는 애 똑똑히 보이지? 아이 참,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아빠, 놀러 갔다 온 날 사진을 봤을 때는 그냥 물속에서 눈만 보였단 말이야.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저렇게 나와서 재현이 팔을 잡고 있다니까? 어이구 그래요? 아드님이 잘못 보신 거겠죠. 어떻게 사진이 변하겠습니까? 아니 아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겁에 질려 소리치는 내 모습을 보곤 아버지도 장난이 아님을 눈치채셨고 순간 아버지의 분위기가 변하시면서 나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아들, 잘 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이 사진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반으로 찢어서 책상 서랍에다가 도로 넣어놔. 일주일 동안 쳐다도 보지 말고. 그리고 학교도 가지마. 학교에는 아빠가 잘 얘기해둘 테니까. 오늘 밤부터 재윤이한테 전화가 올 건데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왜냐고 물어봤지만 아빠는 절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없어 아빠가 시키는 대로 사진을 반으로 찢어 원래 있던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밤이 찾아왔고 아빠가 말한 것처럼 재은이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셋째 날까지는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재은이한테 전화가 계속 왔다. 넷째 날부터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밤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재은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The number you have dialed. 이상한 마음에 승우에게 전화를 해봤다. 너 일주일 동안 뭐 했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나저나 재현이 번호가 없다고 나오는데 번호 바꾼 거야? 재현이 3일 전에 죽었어. 뭐? 재현이가 왜 죽어? 재은이가 죽었다는 소리에 아빠에게 달려갔다. 아빠가 하란 대로 했는데 재현이 왜 죽었어?
어? 아빠가 죽인 거야? 아빠에게 따져봤지만 아빠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 재현이 죽었다잖아! 아빠에게 놀라지 말고 들어야 한다. 그렇게 사진에 누군가의 눈이 찍히고 그가 계속해서 사진 속 인물에게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거란다. 그저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반으로 찢어서 승우라도 지켜낸 거야. 아빠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찢어낸 재현이 사진을 한번 확인해보렴.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 사진에 그런 무언가가 찍혀있다면 그것이 사람에게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찢어내야 한단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 가이드입니다. 살면서 체르노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방사능 유출이 인간과 자연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데요. 관광 시작 전 잠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체르노빌은 1986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죽음의 땅으로 변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세상에 다시 모습을 보였으며 지금 이곳의 모습은 사고 당시의 모습과 거의 변함없는 과거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미디어와 게임 등에서 체르노빌을 배경으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폐허가 된 곳이지 좀비 같은 허구의 괴물들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방사능 수치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서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이를 어기고 단독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입장 전 여러분들께 방사능 측정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장소에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기가 삐 하면서 울린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자리를 피함에도 계속해서 소리가 지속된다면 가이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 중 목걸이나 반지같이 값이 나가는 귀중품들은 찾았더라도 챙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한 곡물이 아닙니다. 가끔 귀가 없는 토끼, 머리가 없는 강아지, 앞다리로만 걷는 고양이를 봤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착각입니다.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기한 발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검은색 방독면을 쓰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셨다면 그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며 계속 의식하다가는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닐 것입니다. 가이드에게 어느 쪽에서 그를 목격했다라고만 말해주십시오. 이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일의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지지 않습니다. 관광 중 갑작스럽게 발광체를 목격하거나 환촉이 느껴진다면 가이드에게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정 시간을 넘긴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음식물 섭취는 금지입니다. 음료 및 물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마실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중 시선이 가는 곳마다 새까만 인형이 있다면 앞만 봐주십시오. 절대 그 인형을 지부리해서는 안됩니다. 거의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촬영하셔도 됩니다만 건물 외벽이나 근처 나무 혹은 돌기둥 같은 곳에 X 표시가 있는 곳들은 촬영하지 마십시오. 그 표식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알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촬영하지 말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관광 중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린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이드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주십시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이드를 따르지 않는 단독 행동은 일절 금지이며 이 총성의 근원지를 찾으려 한다면 단 한 발의 총성이 더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희 관광버스 천장에는 영어로 체르노빌의 구원을 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천장 위에 글씨가 한글로 적혀져 있다면 버스기사한테 버스 천장이 너무 시끄럽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들이 잘 처리할 것입니다. 체르노빌 근처에서 초록색 물건을 파는 노점상들을 피하십시오.
노점상은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 물건에서 희미한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체르노빌 내에 단 한 사람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곳을 떠났다가 방사능 수치가 안정되면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존 해리슨이며 항상 명패를 목에 걸고 다니십니다. 이분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곳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체르노빌 내의 특정 구역을 제외하면 방독면을 쓰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관광 도중 방독면을 쓴 누군가를 마주친다면 그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방독면 뒤에 있는 그들의 표정은 어떠한 모습일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체르노빌에는 스토커라는 불법 침입 및 거주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건을 남기고 가면서 서로를 돕습니다. 그들을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며 그들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가이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종료 시 관광구역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외부로 가져나오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살아 움직일 수 없다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관광 후 손을 세척하기 전까지는 눈, 코, 입을 포함한 어느 신체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의 방사능이라 하여도 일반적인 곳보다는 방사능 수치가 높으므로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보이는 파란 빗줄기는 재앙의 재현이며 과거의 악몽입니다. 바라보아도 바라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멀리, 최대한 멀리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객 여러분. 이곳 바이칸반도는 과거부터 분쟁이 잦아 에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곳이며 현재까지도 그 분쟁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관광을 위해 몇 가지 수칙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바이칸반도는 에럽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서쪽은 아드리아 해와 이오니아 해, 동쪽은 흑해, 남쪽은 에게해가 있습니다. 지역 역시 산지가 많고 민족의 분포도가 복잡한 탓에 현재까지도 정세가 불안정한 지대입니다. 절대 개인 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고 또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바이칸반도의 북서부에는 보스니라와 슬로비니스, 남동부에는 불가리타와 크로에시아, 남서부에는 알로니아, 중앙부에는 르메니아와 마세도니아, 세르키아, 서부에는 몬타이키로 공화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40일 동안 이 국가들을 차례대로 관광할 예정입니다. 모국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연락을 항상 취해주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광객들끼리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주십시오. 이동수단은 버스이며 국가를 이동할 때는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 이동합니다. 국경을 넘을 때는 국경감시원의 지시에 응해주시고 절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과거 국경을 넘던 중 수상한 행동을 한 관광객이 관계당국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억류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간지역이나 비포장도로, 부서진 집 주위나 외진 곳은 절대 출입하지 마십시오. 과거 내전 때 매설된 지뢰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때 포즈와 함께 비사이드 오브 유라는 메시지가 날아온다면 절대 옆을 보지 말고 자리를 떠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사라질 때까지 절대 옆을 봐서는 안됩니다. 골목길로는 절대 이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이드가 골목으로 이동하려 한다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 여행사 측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가이드들은 어두운 곳,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해 항상 사람이 많은 대로변으로만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은색의 깃발이 휘날리는 건물이 있다면 그냥 무시해 주십시오. 그 건물은 예전부터 현지인이 아닌 관광객들의 눈에만 보여왔다고 합니다. 과거 내전의 영향으로 부서진 건물들의 잔해들이 현재까지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잔해 더미 아래에서 누군가가 포효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잔해를 치우거나 그 틈새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현지의 경찰들이 잔해 더미들을 치워냈지만 그 아래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물건을 훔쳐갔다면 절대 뒤쫓지 마십시오.
그 소매치기가 사람일 것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피비린내가 난다면 체류 중인 나라의 국기가 걸려있는 곳으로 이동해 잠시 눈을 감고 손을 모아주십시오. 현재의 바이칸 반도의 존재 뒤에는 핏빛 어린 역사가 있습니다. 해가 떨어진 뒤엔 바로 호텔로 이동합니다. 객실을 배정받은 후 객실에 3색의 붉은 별이 그려진 국기가 걸려있다면 바로 프론트로 연락하십시오. 그것은 이미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의 국기로 떼어내도 계속해서 다른 객실에서 목격된다고 합니다. 밤에는 절대 호텔 밖을 내다보거나 커튼을 열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는 호텔의 주위에는 내전의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상 바이칸 반도에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 가이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미스테리 중 하나이며 굉장히 거대한 고대 유적 중 하나입니다. 이 피라미드에 관한 수많은 괴담이나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것들은 헛된 소문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라오며 관광 시작 전 잠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앞에 있는 피라미드는 이집트 시대에 건설된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약 2,000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기술력을 포함해 모든 것을 따져보았을 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피라미드의 건설 목적은 아직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다른 피라미드와 다르게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와 여러분들의 수월한 관람을 위해 가이드를 동반하여 순차적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피라미드의 주인은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의 주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몇몇 구역은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건설된 지 오래된 만큼 현 시대에 발견되지 못한 바이러스가 존재할수니 꼭 안전구역으로만 통행해 주십시오. 내부 입장은 가능합니다만 피라미드를 등반하는 것은 몇 년 전 추락사고 이후로 금지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등반하려는 인원이 있다면 절대 혼자 제자하려 하지 마시고 가이드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피라미드 내에서 발견되는 그림 중 여러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다면 피라미드 밖으로 가지고 나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리해 주십시오. 영혼 불멸을 믿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자의 서라는 그림을 함께 피라미드에 넣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바닥을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들은 절대로 밟지 마십시오. 과거 어느 구역의 피라미드 내부에서 부비 트랩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고 해당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칠해두었습니다. 신체의 일부 동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늘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십시오. 내부 입장 전 여러분들께 500리터 생수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신체의 수분이 빠르게 고갈되어 평소보다 심하고 빠르게 갈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갈증이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앞서가는 가이드가 5분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대열을 이탈하여 뒤돌아 나가주십시오. 가까운 안전요원에게 쉬시라는 제스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벽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피라미드 안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밝혀낸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침착하고 천천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번쩍거리는 빛이 보인다면 주위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생긴 플래시라면 안전요원이 주의를 줄 테지만 그 누구도 사진기를 들고 있지 않다면 나누어 드린 물을 입에 머금고 근처 기둥 뒤에 숨어주시기 바랍니다. 피라미드 내부에서 탈출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탈출을 감행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최근에 발생한 흔적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피라미드 방 내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십시오. 그저 벌레나 쥐가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일부 관람객분들이 내부에서 기념품 상점을 보았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기념품 상점은 피라미드 외부에 있으며 내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내의 유물 조각으로 추정되는 것을 보셨다면 바로 가이드에게 알리십시오. 그 조각은 절대 하나로 맞춰져선 안됩니다. 이집트 왕족의 장기는 방부 처리가 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전 방식으로 이는 영원히 돌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도굴되어 없어졌다고 추측 중인 장기를 제외한 모든 장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즐기시고 퇴장하실 때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서 따로 마련된 출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안전과 구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내부에 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몇몇 분들은 약한 열사병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메스꺼움, 환각 등의 증상이 보인다면 가이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처 대기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데려가 줄 것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 근처에서 수많은 독수리떼가 날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면 최대한 빨리 피라미드 근처를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가이드 혹은 안전요원들이 대피시킬 테니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분신물의 경우에는 도중에 찾지 마시고 17번 수칙에 따라 이동하신 후 재입장하셔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역행하지 마십시오. 도굴된 물품에 관한 제보는 늘 받고 있습니다. 도굴된 금속, 예술품, 신체, 장기, 영혼, 무기 등 제보는 안내실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호를 빌리고 싶습니다만. 오늘도 어김없이 이상한 녀석이 찾아왔다. 벌써 2주가 넘게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다. 얼굴은 거무스름하고 등은 구부러져 있다. 목소리는 무리해서 짜내는 것 같은 왠지 모른 불쾌함까지 느껴진다. 그리고 날씨에 맞지 않게 온몸을 뒤덮는 두껍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다. 마치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듯이. 아니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건물에는 404호가 없어요. 건물 주인이 불길하다고 그냥 호실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걸 몇 번이나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알고 있어요. 404호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빌리겠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없는 걸 알면서도 빌려달라는 건 그냥 단순한 장난인가? 아님 나를 연맥이는 건가?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하는 걸 들어봐서는 장난은 아닌 것 같다. 아니,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방인데 어떻게 저희가 빌려드립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돈은 낼게요. 그냥 404호를 빌려준다는 서류만 작성해서 저랑 계약해 주시면 돼요. 방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미친놈 같다. 몇 주 동안 반복되는 상황에 언성을 높여버렸다. 아니 선생님, 좀 적당히 하세요. 이거 엄연한 업무 방해입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장난이시면 그냥 지금 조용히 돌아가주세요. 시끄러운 소리에 사장님이 슬쩍 고개를 내밀어 마치 나에게 무슨 일이냐며 묻는 눈빛을 보낸다.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사장님에게 얘기해 주었다. 모든 얘기를 들은 사장님은 손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주씨는 잠시만 자리 좀 비켜줄 수 있죠? 사장님이 알아서 해결하려니 싶어 나는 군말 없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여기 부동산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는데 없는 방을 빌려달라니 이런 일은 처음이다. 저희 쪽에서 신뢰가 많았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들리지만 뭘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다. 30분이 넘는 긴 대화가 끝나고 사장이 나에게 다가온다. 동주씨, 이거 404호 계약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장이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건가? 없는 방을 지금 계약하라고? 아니 사장님,
404호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평소처럼 서류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얘기는 잘 끝냈어요. 그러면 건물주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미 건물주랑도 얘기 다 끝냈어요. 집세만 내면 뭐 그게 상관없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서류 만들어주세요. 돈은 여기 있습니다. 내 앞에서 코트를 열어 제끼더니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지폐 뭉치를 꺼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계약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사인을 요구했다. 이 사람 손까지 시커멓다. 글씨체가 하도 이상해서 읽기 어려웠지만 이름까지 정말 기분 나쁜 이름이다. 모든 절차가 끝이 났고 이 이상한 놈은 존재하지도 않는 404호로 이사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부동산에서 나가버렸다. 하지만 뭔가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아, 사장님,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어차피 돈은 지불할 거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없는 방인데 막 남의 방 가서 피해 입히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바로 내쫓으면 되죠. 우리가 계약한 건 어디까지나 404호니까. 며칠이 지나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아 직접 찾아가 봤다. 배를 누르자 그가 문을 슬며시 열며 얼굴을 내비쳤다. 당신입니까? 무슨 용건이시죠? 아니,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계약한 거는 404호 계약했을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04호인데 뭐가 잘못되었나요? 뭔 헛소리야. 경찰 불러서 일 커지기 전에 짐 싸서 나가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잘 확인해보세요. 나는 4층의 방 개수를 세보았다. 401호부터 405호까지 총 4개의 방이 있다. 404호는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5개지? 다시 한번 세보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틀림없이 5개의 문이 있다. 그럼 이제 다 된 것 같으니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서 다른 모든 방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퇴실자가 생겨 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그 건물을 방문했다. 일주일 전에는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갔지만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했고 4층에서 내렸을 땐 말도 안 되게 404호가 눈에 들어왔다. 분명 다른 호수의 방을 자기 멋대로 바꿔놓은 거겠지. 나는 2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엥? 404호 없었어요? 없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저기 있잖아요.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404호 말입니까? 확실히 처음에는 없었는데 어느새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뭐 크게 저한테 피해주는 거 없으니까요. 옆방? 이사 왔을 때 인사하러 왔었는데 그닥 이상한 거 모르겠던데요. 옆방 사람이요? 멋있던데요? 배우 같고. 이상한 일이다. 다른 모든 층에는 문이 정확히 4개다. 4층만 5개. 404호만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설명하기 어렵다. 관리인에게도 물어봤지만 서류상에도 문제없고 건물주도 괜찮다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듯하다. 4층에 사는 거주자들도 그렇고 관리인도 그렇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니 그냥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그놈의 집 문을 두드려 본다.
또 당신입니까? 적당히 좀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방 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정식적으로 계약해서 이 방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동산 직원이라고 해서 멋대로 들어올 수는 없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내 눈으로 방 안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려 놈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부딪혔다. 마치 투명한 벽이라도 있는 듯이. 방에 용건도 없이 들어가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누군가 내린다. 404호죠. 주문하신 물건 가지고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좀 운반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과 동시에 택배기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분명 나는 투명한 벽 같은 거에 부딪혀서 못 들어갔는데 저 사람은 왜 어떻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지? 역시 내가 착각했던 건가? 하지만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무언가에 부딪히는 느낌이 생생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짐을 운반하는 게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옮겨달라고 했으니 들어오는 게 다 당연하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다. 분명 어떤 트릭이나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날 그 일 이후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 내가 그곳을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찾아봤지만 그 어떤 방법도 없다. 동주씨, 요즘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사장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의 일을 사장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동주씨,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깊숙이 파고드는 건 좋지 않아요. 동주씨도 잘 알잖아요. 사장님, 근데 그 사람 404호에 살고 있어요. 그쵸, 이상하긴 하죠. 근데 돈도 잘 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부동산 직원이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혹시 까먹으신 거예요? 아니, 알고 있지. 근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 하시는 거예요? 동주씨, 말했잖아요. 돈을 잘 내고 있으니까. 사장님도 뭔가에 홀린 게 분명하다. 내가 이토록 404호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건물에는 404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단순히 숫자가 불길하다 생각해 404호를 없애버렸습니다. 만일 404호를 보게 된다면 절대로 동주씨, 내 말 알아들었죠? 손님한테 폐를 끼치거나 계속 그런 식으로 파고들면 동주씨한테도 좋지 않을 거예요. 월세 잘 내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만 거기에는 관심 꺼요. 지금 나만 빼고 단체로 몰래카메라로도 찍는 중인 건가? 사장도 그 건물 관리인도 다른 거주자들도 전부 다 이상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동주씨, 저번에 그 404호 나간다고 하니까 처리 좀 부탁해요. 드디어 들어갈 수 있다. 사고 안 칠 거라고 믿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404호가 있는 그 건물로 향했다. 나갑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왔고 이번에는 어떤 방해도 없이 들어와줬다. 막상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지니 조금 맥이 빠지긴 했지만 빨리 확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놈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지만 알 바 아니잖아. 드디어 들어온 방 안을 차분히 둘러봤다. 뭔가 이상한 것은 없는지
무슨 장치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지만 그저 다른 방들과 똑같은 평범한 방이었다. 이제 나가는 마당에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진짜 알고 싶어서 그래요. 뭘요? 이 방 말이야. 어떻게 생겨난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계약했기 때문에 방이 생긴 것뿐이죠.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방은 다시 사라집니다. 이미 확인은 끝났겠죠. 전 이제 나갈 건데 당신은 어떡할 건가요? 끝까지 말 안 해줄 생각인데. 근데 이놈 말을 곧 잘하잖아. 여태까지 그냥 다 연기였던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될 것을. 분명 이 안에 무언가 있다. 예, 확인은 끝났으니 돌아가셔도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같이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음침한 놈과 같이 나란히 걷는 것조차 싫다.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놈은 방을 나갔고 그 뒤로 나는 본격적으로 방 곳곳을 살펴봤다. 밖이 어둑어둑해진 걸 보니 벌써 저녁인 것 같다. 몇 시간을 뒤져봤지만 이상하리만치 아무것도 없다. 진짜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일단 퇴근하고 다음에 좀 보자.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잠금 장치들은 다 열려있지만 마치 밖에서 뭔가 막고 있는 듯 아무리 열려고 해봐도 열리지 않는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엄습해온다. 방 안의 창문을 열려고 해봤지만 창문도 열리지 않고 베란다도 마찬가지다. 문득 시계가 눈에 들어왔고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밖은 어두워져 간다. 그 순간 밖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저기요!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기요! 아무리 외쳐봤지만 밖에 존재는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멈칫거리지도 않고 점점 멀어져 간다. 근데 아직 오후 3시인데 왜 밖이 어둡지? 다시 한번 밖을 확인해본다. 그동안 봐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어두워진다기보다는 사라져간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밖은 그냥 어둠, 검정 그 자체.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걸까? 시계의 날짜로만 따져본다면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문득 놈의 말이 생각이 난다.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방은 다시 사라집니다.